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 있죠. 이제 주말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종합해 보라면 저는 두 가지 용어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통일교고요. 하나가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은 참 부끄럽게도 대학 선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역시 선배이기도 하죠. 이럴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런 사람이 학교 선배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이름을 지어버릴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까지 악행을 저질렀으며 또 지금은 어디까지 그 내용이 나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이름이죠. 통일교, 한학자.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 네. 네, 정치루킹 이인혜입니다. 나 혼자 흥분하다가 나 혼자 흥분하다가 이인혜도 이름을 까먹고 저도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급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인혜입니다. 네,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네. 예, 혼자서 핏대 올리고 흥분하다가 네. 갑자기 이름도 까먹고 소속도 까먹은 거야. 아니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민망해라. 자, 지금 서울시당 일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으로서 네, 열심히 활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MTV라고 서울시당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주간정치 탈탈탈이라고 월요일 오후 4시마다 탈탈탈. 네, 탈탈탈 하고 있는데 네, 잘 털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네.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아주 참 시그니처였어요. 탈탈탈. 네.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네, 영상. 홍보 영상. 예, 네네.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통일교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참 많은 걸 갖다 바쳤더만. 아우, 야, 그러니까요. 진짜 몸과 마음을 다 갖다 바쳤다고 해도 될 것 같아. 네. 목걸이 갖다 바쳐, 옷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쳐, 그쵸. 심지어 신도들까지 갖다 바쳐. 야, 이쯤 되면은 자기들끼리 정말 탈탈탈 털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항상 빼먹지 않는 이름이 권성동이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을 야. 했죠. 네. 그 사이에서 아마 자기도 좀 챙겨 먹었겠죠? 많이 챙겨 먹었겠죠. 어. 우리가 뭐 알고 있기로는 뭐 1억 하고 음. 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1억이 뭐 없을까? 1억만 먹었겠습니까? 공이 하나 더 붙었다 해야지 내가 말이 맞지.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그 여의도에 흔히 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권성동 의원이라고는 안 하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 몫을 항상 따로 떼놔야 된대. 그거 안 떼놓으면은 그냥 중간에 배달 사고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안전하게 드시고 요거는 네. 당에 갖다 주시고 네. 요렇게 한다는 거야. 아예 배분을 먼저 아예 배분을 하고 한다, 이거야. 시작한다는 거네요. 물론 그 배분의 기분이 나쁘면 또 손을 댄다고는 합디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연결되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어떤 예. 모종의 무언가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통일교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통일교 세력이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사라지게 된 케이스가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권 사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윤 정권하고 매우 결탁을 해서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점점 뚜렷해질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뭐 캄보디아 ODA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제 통일교가 일본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아지트처럼 써왔는데 일본 대신에 캄보디아로 네, 기지를 옮겨가려고 네네네. 한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여기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국가 권력이 아직까지 강성하진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지방에 가면 여전히 그 지역의 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어. 권력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좀 부정부패도 심하다고 심하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기들이 끼어들 자리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한 거 역시도 뭐 돈을 빼먹겠다는 의도도 있으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이 그 캄보디아를 자신의 제2, 제3의 기지로 전진 기지로 쓰기 위해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훈센 총리가 그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라는 곳에 그때 당시에 뭐 권성동이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훈센 총리가 거기에 참여했을 정도니까 한학자하고 굉장히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캄보디아 국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시아누크 국왕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이전 왕조의 왕세자였어. 네네. 그러다가 뭐 자기가 이제 왕조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민주공화국 운동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왕으로 또 복귀를 해요 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의치왕이나 영친왕이 네. 갑자기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공화정 되었다가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또 내가 대한제국으로, 왕한다. 대한제국으로 간다 우리.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시아누크 국왕이 오래전부터 절친이 있습니다. 최고의 절친, 시아누크 최고의 절친은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친구인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인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지금도 시아누크는요, 남북한 모두에서 엄청난 귀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근데 보면은 아시다시피 문선명이 또 김일성하고 또 학교가 같대. 중학교가 같댔나? 그쵸. 초등학교 같대나? 네. 예,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참 희한하네요. 예, 희한하죠? 네. 그래서 캄보디아를 눈독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통일교는 다시금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심지어 한학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특히나 본인의 아들이었던 그 문현진, 삼남 문현진 씨와의 갈등 때문에 거의 뭐 재산을 많이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서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어쨌든 이 캄보디아나 뭐 이제 한국에 있던 윤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서는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많이 한학자 씨 입장에서는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수립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 수립 이후에 뭔가 또 얻어내려고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었던 사람이 바로 권성동이고. 그리고 김건희가 있었던 거죠. 야, 그럼 김건희 정말 대단한 여자야, 이 사람은 진짜. 와. 정말 김건희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희대의 악녀인데 이번에 특검에서도 애초에 김건희, 건진, 그다음 통일교가 공모해서 이익을 주고받았다 공소장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통일교가 애초에 정교일치,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일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진짜 내란이네. 네. 이게 내란인데. 우리 참 어머니이신 홀리마더이신 한학자의 와. 뜻에 따라서 이 한국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교일치 사상과 더불어서 이걸 토대로 이권 사업을 벌여서 통일교가 다시 한번 제2, 제3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야, 꿈도 크네. 정말 야무졌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김건희, 윤석열하고 라인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라인으로 해서 권성동, 윤석열 이렇게 라인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나 건진, 김건희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야, 너무 무섭네. 굳건하죠. 이 사람들 되게 치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일교가 우리는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정관계 내에서 통일교 인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인사들을 주무를 수 있는 게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라인을 구축하고 그 라인들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벌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이제까지 통일교가 해왔던 방식들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이걸 아예 회복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교가 접근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이런 거 받아주지 않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같이 할 수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은근히 통일교 싫어해요. 통일교 신천지 엄청 싫어해요. 그럼요. 저는 이제 기독교도 아니지만 통일교 신천지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게 통일교 신천지 이런 요즘 보면 권성동이랑 나랑 바뀐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통일교나 신천지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문제인 건데 네. 이단들이 보통은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교리에 따르게끔만 하잖아요. 그런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유교적 가치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들을 깨부수는 게 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가능했다. 김건희도 가능했던 거다. 권성동은 어떻게 가능하죠? 나 건지는 내가 이해 가능해. 이 사람이 말이 무슨 법사지 보면은 그냥 무당이에요. 그렇죠. 무당도 보면 약간 하발이야. 그러니까 저 끝발이 있다라고 무속, 하는. 예, 무속에서 좀 그 나름 영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그 권진상 같은 사람은 무당으로 치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당 흉내 내는 사람이지 무당이 아니다라. 그것도 사이비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무당도 아니고 사이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뭐 통일교회 갈 수도 뭐 신천지에 신천지랑 갈 수도 연결될 수도 있고. 원래 모자라는 것들이 모자라는 것들끼리 노는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을 수가 있는데 권성동은 아니잖아. 왜냐면 나름 이 사람 뭐 권사 아니야? 권사야? 뭐 저기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그 장롱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펼친 거는 자신은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독교는 아니래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는 그 불상한테 절을 하고, 기불천이다. 네, 뭐 기독교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는 한학자한테 그냥 그 예법상, 그 통일교 예법상 큰 절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학자가 사실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나 신으로 통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한테 큰 절을 하면서 했다라는 건 결국 뭐 돈을 받기 위한 건 아니었냐 이런 거죠. 그렇지. 뭐 돈 받으려고 하지. 또 그러지 않고서야 뭐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죽했으면 받고 난 다음에 돈 뭐 고맙다 그랬다며 고맙다고. 이게 정말 대단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김건희와 통일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냐 이제까지 그 부분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가 특검에서 이제 명시를 한 건데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건진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게끔 했죠. 그렇게 해서 뭐 총재님 잘 계시냐, 그러니까 한학자 잘 있냐, 뭐 건강 챙겨라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도 던지고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7월 그 사이 기간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천수삼 차, 그 다음에 802만 원짜리 뭐 샤넬백, 그 다음에 1000만 원 상당하는 그 샤넬백 또 한 번 받고, 그리고서는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그것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반 클리프 목걸이 헷갈린다.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다른 거고요. 다른 거군요. 다른 거고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6천만 원짜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또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심지어 이 김건희가 받고서는 속된 말로 먹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경우에 통일교에서 아프리카 청년부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교육부 장관을 좀 모시고 싶다. 행사를 크게 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6천만 원짜리 그 그라프 목걸이를 주고 나서 건진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확인을 2차례 정도 했대요. 근데 김건희가 교육부 장관을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김건희가 그 큰 선물에 좀 놀랐다. 그런데 별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건진이 그 통일교 윤본부장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뇌물 받고 입을 싹 닫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죠. 야, 김건희는 참 그러고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다. 받았는데 또 이렇게 뭐 교육부 장관 한 번이라도 불러줄 법도 한데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육부 장관 안 보내주면은 이 무슨 교수야 그 저기 그 금개구리인지 뭔지 보냈잖아. 그 사람이라도 보내주지. 이배용이. 그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지. 어쨌거나 장관급 인사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하여튼 보면은 야 많이도 받고 또 많이도
뻔뻔스럽네요. 그러니까 받고도 모른 척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한 거죠. 이제까지. 통일교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했을 것 같기도 한데 괘씸은 자신들이 하지만 약자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야.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이래놓고 요즘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깐족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이 나쁜 새끼들 봐라. 네,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어떻게든 부흥을 해보려고 있는 정말 이게 난리인데 정말 열받았던 게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긴그리치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었던 그 아주 극우 인사인데요. 이 긴그리치가 워싱턴 타임즈에 네네, 타임즈. 그 무슨 기고를 했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정부를 엄청 비난을 했잖아요. 음. 그게 이제 한국의 세계일보가 단독 기사를 받아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워싱턴 타임즈는 통일교 회사야. 맞아요. 통일교 회사가 쓰고 미국의 통일교 회사가 쓰고 한국의 통일교 회사가 받아.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 자가 발전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재명한테는 왜 그러는데? 뭐 한 대 맞아야 되나 진짜? 한 대 그러니까요. 맞은 적 있나 옛날에? 이거 진짜 전수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니까 이 나라에서 한 종교를 가지고 몰살시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그러질 않아서 그런 건데,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 조사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밝혀지면 뭐 알아서 이제 소멸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이 인사들이 김건희에게는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펼치려고 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적폐는 적폐들끼리 통한 거야. 그러니까요. 깡패들이 시민들한테 불림을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시민들이라도 깡패들 입장에서 그냥 피해자야. 자신들이 함부로 밟아버릴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깡패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정말 깍듯하기도 하죠. 깡패들끼리 깍듯한 거야. 심지어 남의 조직의 그 형님한테도 형님이라고 그러더만 깡패들이 마치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정말 웃기는 포인트가 이렇게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학자의 뜻이 그렇게나 하늘의 뜻이고 중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이 감복을 했겠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럼 알아서 한학자 뜻을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기는 사이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홀리마더 하면서 한학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숭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또 김건희한테 가서 숭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 위한 거냐, 이 사람들은. 템버린 받은가 보지 그게. 네, 차마 할 말은 할 수 없는데요. 네. 네. 네, 그런 게 아닌가 좀 답답한 지점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힘당의 그 당내 경선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그 신천지하고 통일교 때문이다. 여전히 신천지와 통일교가 마지막까지 지금 그 국힘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그걸 다 김건희가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때 2023년 3월 제가 한번 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건진 사이에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 처음에는 권성동이 당대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권성동이 자기 이제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고서 김기현이 되고 나서 네. 통일교에서 심히 불편해했다, 처음에는. 심히 불편했다.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밀려고 했던 건 권성동이었는데 권성동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렇지. 우리 그럼 누구 밀어야 되냐. 그렇지. 근데 김기현을 밀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 조직이나 뭐 여러 조직들 활용해서 김기현을 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기현이 그때 50%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당원 가입을 할 때에 김건희가 연락을 직접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드러난 건데,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건진을 통해서 그 윤영호 본부장에게 좀 당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달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 이제 이런 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야. 이게 심지어 공소장에까지 명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혐의가 이제 딱 적용이 된 거죠. 공소장에 나올 정도면 뭐 이미 어느 정도는 네. 증거의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교 그 몇 명이나 가입했대? 뭐 2만, 3만 얘기도 있고 우선 1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선 확인된 거는 이제 3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가 요청을 해서 3만이 가입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아하. 어쨌든 통일교 쪽에서 일단 가입한 게 3만이라고 일단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야, 더 밝혀지겠죠, 아무래도. 3만 명도 상당히 큰 숫자죠. 근데 그 많이 통일교 크죠. 3만에 신천지도 한 2, 3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둘이 합치면 6만이고 또 이들이 드러난 것 외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도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대략 한 10만 정도 된다는 얘기 그 말이군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3만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가입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래저래 10만 원 된다는 얘기네. 통일교 신천지 합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가 좌지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국힘당 전체 그 선거권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의 적어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흐름 바꾸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동혁이 유일하게 그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도 해당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우리 국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장동혁이 괜히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신천지와 통일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 이제 혹자는 그래요. 보수에 계신 분들, 특히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책임당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국민의힘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망친 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사이비들을 인정하고 그 사이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게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된 거지. 네,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있는 집단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원으로 하여튼 이래저래 10만 정도 갖고 있으면 공천도 잘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좀 의문이 풀리는 것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갈등,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 갈등이 아니라 한동훈 김건희 갈등이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보면은 뭐 김건희가 그래서 뭐 문자를 보냈는데 일집했다는 뭐 어쨌다는 얘기 나온 게 그래서 나온 네네. 거잖아. 근데 그때 과정에도 보면은 공천의 문제가 갈등이 그 발단이라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이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후보를 꽂는다고 해서 그치. 되는 게 아니라 후보를 꽂았으면 그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경선에서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제 신천지랑 통일교가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나마 한동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컷오프권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김상민 검사나 이런 사람들 컷오프 시켜버리고 이런 게 이제 있었던 상황 아닌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상민은 그래서 한동훈이 엄청 얄밉겠구만. 그렇죠. 가뜩이나 김상민은 다 되는 밥이었는데 이거 다 된 밥에 재 뿌린 게 한동훈 나이도 아니에요. 내보다 한두 살 어린 게 이러면서 그런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김건희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해서 자리 얻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검사 신분에 출판기념회도 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언지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그치, 거야. 내 뒷배에 김건희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했는데 그 그림까지 바치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1억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적어도 10억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네. 20억 정도의 거래가 돼요. 물론 호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뭐 적당한 중짜 이상의 그림은 전부 다 20억 이상 간다고 네네. 보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1억으로 된 게 이게 그 화랑에서 바로 김상민, 김건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유통 과정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군데를 거쳤던 거야. 근데 거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이 이우환 그림이 맞는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등장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유통 경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갔고 최종적으로 또 누구한테 건너갔다까지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몇 년 맨 처음에 화랑에서 누군가한테 팔 때 가격이 1억이었대. 그걸 이제 계속 건네받으면서 다 1억 쓴 거야. 그래서 1억이라고 남아있을 뿐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가 1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는 20억이라는 게 말이 맞는 거고.
거기다 세금 적게 내려고 이들이 1억이라고 쓰기만 한 거지. 보통 실은 그런 식으로 20억. 탈세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이후한 화병은 20억입니다. 아무튼 20억 주고 그러면은 통일교 믿고 급백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야, 부산에 통일교 별로 안 센데. 오. 안 센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는 다 지구장으로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지구가 통일교도 지구가 나눠져 있고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산 세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지구장을 쪼든 해서 당원 가입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되게 말은 많았습니다만 이제 명확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참 해왔다. 부산이 아니라 창원이죠. 그 김상민이 가려고 했던 데가. 네, 창원이에요. 창원에는 통일중공업이라고 옛날에 통일교 쪽에 그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통일교에서 안 가가지고 있을 텐데 그 통일중공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창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노렸던 것 같으네. 그렇죠. 야, 그 참.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신의 모자라는 힘을 통일교로부터 얻어왔네. 그렇죠. 돈, 지가 없는 돈과 사람을 거기서 얻어왔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본인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준 건진이 있었던 거고 그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잘했죠. 아, 참. 야,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는 이제 감옥으로 가는 수순인데 중요한 건 그럼 통일교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이 통일교가 이제까지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거는 한학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한학자가 관련이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 한학자를 원래는 그 8일 날에 조사하게끔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입원을 해버렸네요. 덜컥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서 아, 제가 심장이 아파가지고 불출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불출석계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검에서 결국에는 2차 통보를 지금 한 상황인데 이게 한학자가 지금 권성동과 계속 연결을 해왔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뭐 김건희가 계속 뭐 병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한학자도 이렇게 아프다 그런 거예요. 일단 뭐 다 항상 불출석을 할 때 우선은 병원부터 가고 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좋은 방법이 건데요. 있었네. 네, 그렇게 가고 보는 건데 보니까 이 한학자하고 권성동 이번에 그 입장을 낸 시점이 둘이 공교롭게 겹쳤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한학자 내고 바로 권성동이 낸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 겹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게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학자가 2022년 대선 앞두고서는 권성동한테 윤석열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심지어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지구장들부터 간부들 불러서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이 간부들은 일반 당원들 사람들 모아놓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한학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선 앞 펜스전 미 부통령 최근에 펜스도 그렇고 다 뭐라 하잖아요. 네. 네, 알고 보니까 다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행사에,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장을 내는 꼴이 돼버려서 뭐 미국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포섭을 하면서 통일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보면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기독교의 어떻게 독실하다는 분들이 참 실망스럽다. 아니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교리잖아요. 통일교는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펜스 부통령도 정말 독실한 미국 장로교 출신의 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통일교 쪽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지금 국내 우리의 정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통일교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만 조사해도 아는 그러니까.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국을 포섭시킨 그 통일교도 참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다. 참 저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쏟아부었다는 얘기야.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통일교에 어떻게든 이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지금 이곳저곳을 다 포섭을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한학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왔고 한학자 원정 도박을 막기 위해서 권성동이
도왔다라는 거는 뭐 계속 드러나고 계속해서 있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9일, 10일 요때쯤에 이제 표결이 들어갈 거다. 체포동의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학자나 권성동도 구속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권성동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뭐 포기를 한 상태라 네, 포기한다면서요. 네, 통과는 뭐 당연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굴어야지, 그렇게 연극을 해야지 법정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냐. 내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그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국회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돼버려요. 판사들이 훨씬 편한 거야 이제 판단이. 왜 그 실질 심사가 열리기도 전에 체포동의안을 내라고 요구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심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가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자면. 근데 그렇죠. 판사가 그 판단하기도 전에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국회 니들도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야. 네네. 근데 이제 권성동은 이번에 여기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국회가 나를 잡아가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다. 국회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사들은 자신들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일종의 법정 전략인 거죠. 이게 검사 돼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조금 날조만 열심히 하고 이거 꼼수만 이 법꾸라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법꾸라지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래요. 아유, 법버러지야. 그냥 버러지네요 진짜. 네, 우리가 밥버러지라 그러잖아. 네네, 법버러지. 법버러지인 거야, 법버러지. 그러니까 완전 버러지 같은. 나 지금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참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기 그 강원랜드 사건 때 감옥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방탄용으로 지금 법을 이용하는 이런 형국인 건데 참 이 권성동은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아니 이제까지 강릉의 국회의원으로 5선이나 해갖고서는 지금 뭐 강릉 가뭄조차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통일교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지금 부끄러워서 이거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부끄러움도 이제 모르는 그런 후한무치의 수준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과거를 너무 잘 잊죠.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과거를 안 잊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 수구 적폐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줘.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들 강원랜드 청탁 비리, 취업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권성동이었어? 헷갈리는 사람들마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민주 진보 진영에 누가 있었어 봐. 그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귀가 어렵죠. 진짜 실제로 그때 강원랜드에 계셨던 분들은 권성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저 사람은 처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뉴스를 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뭐 금방 잊어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권성동을 연결해준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또 밝혀졌습니다. 세계일보 부회장? 언론인들과 여기 나선 거야? 네. 일단 이거는 윤정로 기자들이 부회장. 여기 끼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윤정로 부회장인데요. 그럼 법조 쪽의 기자나 정치부 쪽의 기자가 여기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연결시켜주는데 윤활유 역할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제 윤 캠프에서 조직단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성동하고 통일교 만남을 추진시켰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라인을 만들 때에 그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먼저 접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했다. 그러니까 건진도 연결하고 뭐 윤정로도 연결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 놨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지금 내부 분열이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도 통일교 쪽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조가 2개로 갈려 있대요. 파가 통일교파, 반통일교파 이렇게 갈려 있어서
그 통일교에 오랫동안 저 통일교 세계일보에서 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도 계속 노조 활동을 하고 지금 해고를 몇 번을 당했는데 다 복직하고 그런 기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이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노조를 하나 더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조가 노조를 제압하는 형태로 가고 있을 겁니다. 무슨 KBS 1노조, 2노조, 3노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 부회장 쪽 라인의 파 하나랑 그다음에 반 부회장 그리고 반 통일교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윤정로 세계일보 부회장이 권성동과 통일교를 연결해준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 그래서 특검에서 소환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뇌물이 오갔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 한 3년 동안 그 세계일보에서 정말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아니 그 윤비어천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심지어 명신어천가라는 얘기가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게 뭐 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른 기사로서 옹호해주고 선전해주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그냥 세계일보 기사가 이상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더더욱 권성동은 좀 조사받으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이래서 대형 종교라든지 대형 기업들, 특히 건설업체 이런 회사들은 언론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얘들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판이 안 그래도 혼탁한데 더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통일교가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이 대한민국이 이 통일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형국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거기에서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과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악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특히나 윤 정권에서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특검이 명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참 특검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민중기 특검 보니까 그렇게 지금 통일교 측에서 민중기 특검을 어떻게든 간에 회유를 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접촉했다 그거 가지고 또 기사가 한참 나오더라고 비판적인 기사가. 그래 이제 잘 볼 때는 민중기 특검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과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떻게 과감하게 알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중기 특검을 어느 변호사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변호사가 오랫동안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 판사였던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이거 공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개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근데 공개가 됐잖아. 된 거는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 공개한 거라고 보면 돼요. 기자들한테 흘리는 방식이었겠으나, 그렇게 본다면 민중기 특검은 지금, 외려 이 외압에서 맛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려고 한다. 이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회유를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민중기 특검이 공격받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이만큼까지 밝힌 것도 정말 없는 그 16개 혐의가 말이 16개 혐의지. 그게 엄청난 건데. 엄청나더라고. 엄청난 건데. 저 여자도 미친 여자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어떻게 저런 와. 수사 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외려 민중기 특검이 더 이용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아예 이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그렇게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낙자와 권성동이 나란히 구속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구속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12일 날인가요? 그때 네네. 아마
뭐 열릴 것 같은데 네, 그날 되면 좀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주 소식 상당히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